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잠깐 지금 1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볼게요. 3초 침묵. 어떠셨나요?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편안하셨나요? 혹시 그 3초가 10분처럼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쌓아가죠.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숨어있는 침묵의 순간들 한 번쯤 주목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녀석을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대화 중 찾아오는 침묵을 우리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침묵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침묵.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화에서 무려 40에서 50%가 침묵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만큼이나 침묵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말하기에만 집중하고 침묵은 그저 어색한 순간으로 여기곤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침묵을 불편하게 여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침묵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개팅 자리를 상상해보세요. 대화가 잠시 끊기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빨리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하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요? 침묵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의미 없는 말들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침묵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 대화의 흐름, 관계의 깊이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일상 속 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침묵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각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침묵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생각하는 침묵. 이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자신이 다음 발언을 구상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침묵은 존중해줘야 해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순간. 2. 불편한 침묵. 누군가가 민감한 주제를 꺼냈거나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정적. 3. 동의의 침묵. 때로는 말로 하는 내보다 더 강력한 동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우리 이제 결혼할까? 라는 질문에 따뜻한 눈빛과 함께 찾아오는 침묵. 4. 불동의의 침묵. 반대로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낼 때도 침묵이 사용됩니다. 회의 중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 나왔을 때 참석자들이 보이는 반응. 5. 편안한 침묵.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침묵이 자주 나타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죠. 오랜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6. 권력의 침묵. 상사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입니다. 직원의 실수에 대해 상사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상황. 7. 공감의 침묵.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침묵입니다. 친구가 슬픈 일을 털어놓았을 때 위로의 말 대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경우. 8. 창의적 침묵.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침묵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 중 참가자들이 각자 생각에 잠기는 순간. 9. 문화적 침묵. 문화에 따라 침묵의 의미와 사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침묵이 존중과 신중함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전략적 침묵.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해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전략. 이렇게 다양한 침묵의 유형을 이해하면 우리는 대화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할 때 어떤 유형의 침묵이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그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10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유형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침묵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침묵의 의미를 알았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상황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침묵을 통해 대화의 리듬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하루에 한 번, 1분간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묵에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2.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침묵 중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살펴보면 그 침묵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상대방의 눈 깜빡임 횟수, 호흡 패턴, 손동작 등을 관찰해보세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3. 적절한 타이밍에 침묵을 깨세요. 불편한 침묵이 계속될 때는 화제를 전환하거나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천 팁 그러고 보니 주말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와 같은 가벼운 주제로 전환해보세요. 4. 침묵을 인정하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이건 정말 깊이 있는 주제네요. 잠시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5. 열린 질문을 활용하세요. 대화가 막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열린 질문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을 준비해두세요. 6. 공감을 표현하세요. 때로는 이해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불편한 침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말과 함께 따뜻한 눈빛이나 가벼운 터치 상황이 적절하다면을 더해보세요. 7.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지금 조금 어색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상황을 풀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팁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당신도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8. 침묵을 활용해 긴장감 해소하기. 의도적으로 짧은 침묵을 만들어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적절한 타이밍에 자, 이제 우리 어색한 침묵 타임이 끝났으니 다시 시작해볼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9. 능동적 경청 표현하기. 침묵 중에도 끄덕임이나 음과 같은 작은 반응을 보여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하세요. 실천 팁 상대방의 말에 맞춰 표정을 바꾸거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등의 작은 제스처를 사용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침묵을 반영의 기회로 활용하기. 대화 중 침묵이 찾아왔을 때 이를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반영하는 시간으로 사용해보세요. 실천 팁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라고 시작하여 대화의 핵심을 요약해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침묵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전략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침묵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차례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대처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경청의 도구로 활용하기. 상대방의 말 사이에 잠깐의 침묵을 두면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활용 예 중요한 회의에서 동료의 제안을 듣고 있을 때 잠시 침묵한 후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2. 강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중요한 말 전후에 잠깐의 침묵을 두면 그 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어요. 활용 예 프레젠테이션 중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3. 창의성 높이기. 브레인스토밍 중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더 깊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활용 예 팀 회의에서 자, 이제 2분간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제안해보세요. 4. 감정 조절하기. 화가 났을 때 잠시 침묵하면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죠. 활용 예 갈등 상황에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심호흡을 하며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5.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기. 비즈니스 상황에서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활용 예 거래 조건을 제시받았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6. 신뢰 쌓기. 편안한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활용 예 가까운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대화 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7.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대화 중 침묵의 순간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보세요. 활용 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고 침묵 속에서 깊이 고민해보세요. 8. 긴장감 고조시키기. 연극이나 스피치에서 적절한 침묵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활용 예 중요한 발표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잠시 침묵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해보세요. 9. 공감 표현하기.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공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 예 친구가 힘든 경험을 털어놓았을 때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공감을 표현해보세요. 10.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 주기.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충분한 침묵의 시간을 제공하면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활용 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후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침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 이 중 한두 가지 방법을 의식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볼까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시나리오 1. 친구와의 대화. 요즘 많이 힘들어. 침묵. 그랬구나.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이 경우 침묵은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친구가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반응은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나리오 2. 직장에서의 대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서의 침묵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즉각적인 대답보다 더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상사에게 당신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3. 협상 상황.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최선입니다. 당신 10초간 침묵하며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 더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재고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다음 대응을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나리오 4. 연인과의 대화. 나 오늘 승진했어. 와, 정말 축하해.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자세히 얘기해줘. 이런 반응은 놀람과 기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나리오 5. 공개 발표 상황.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3초간 침묵. 우리는 이를 통해 업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실습 과제 1. 오늘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3번의 전략적 침묵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메모해보세요. 2.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3. 다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30초간의 생각하는 침묵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실습을 통해 여러분은 침묵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화 속 침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기억하세요.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의 달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1. 침묵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2. 침묵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면 불편한 침묵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4.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침묵을 편안하게 다루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대화에서는 어떤 침묵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침묵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다면 곧 여러분은 침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의 무기로 만드세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대화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어색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대화에서 침묵이 찾아올 때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만의 침묵의 힘을 발견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풍성한 대화 나누세요. 안녕히 계세요.